바다의 보물만큼 귀한 산의 보물 식재료를 찾아 경남 거창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이 산골짜기까지 무슨 일로 왔을까요? 이거 산삼 체험하러 간다니까 너무 좋아요. 뭐야? 이거 처음 타본다. 이 모노레일. 이야, 이거 탈 수 있나? TV에서 보던 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을 해볼 수 있다는 이곳. 해발 600m 이상부터 조성된 산양삼 밭을 가려면 산 위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자연을 느끼며 아름다운 풍경 감상까지 그야말로 힐링은 덤입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타고 오니까 충분히 강삼도 할 수 있고 정말 스릴 있고 재밌어요. 모노레일로 이동만 20여 분. 여기서부터 산양삼밭까지는 다시 걸어서 이동합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예? 모노레일 타셨으니까 다른 체험하러 따라오세요. 요거 들고. 기대돼. 이걸로 뭘 하는 걸까요? 얼핏 봐도 밭 같은 곳은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 어디에 밭이 있나요? 자, 일로 오세요. 취나물 고사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산삼을 찾아가지고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에 산양삼이 있다고요? 그냥 보기에는 풀밭 같은데 산양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거 뭡니까? 제가 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삼 같은 산양삼이에요. 오! 대박 대박. 신봤다! 어이구야. 이거 해도 돼요? 사장님 이거 예. 제약했으니까 이거 한 뿌리 주시는 거죠? 예, 콩뿌리씨 한번 캐보자고요. 오늘 이거 한 뿌리 먹고 둘째 가는 거야? 오케이!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꿨다니까. 잠깐 캘 때 조심해야 돼. 맞죠, 사장님? 예, 캐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뿌리에서 한 뼘 정도 들어가서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 오, 힘이요, 솟아라. 그렇지, 들썩들썩 하셔야 오, 저기 뭐 솜씨인데. 오, 줄기를 한 손으로 살짝 잡으면서 살짝 당기면서 같이 딸려오는 것 느낌을 보시면서 우와 크다! 뿌리가 떨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어우 오, 가문의 영광. 가족 수에 따라 캘 수 있는 산양삼의 개수도 달라지는데요. 3인 가족 기준으로 산양삼 2뿌리 채취가 가능합니다. 와, 신봤다. 우와, 진짜 대물이다. 신봤다. 와, 진짜 크다. 이거 정말 크다. 와. 흙 털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털 시간이 어딨나 지금? 나도 좀 줘봐. 어떤데? 가자! 어디? 내려가자! 그냥 인삼밭은 봤는데 산삼이 이렇게 밭처럼 돼 있다 하는 거는 진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는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한 10년 전부터 이 산을 관리해가지고 20만 평의 산에 처음부터 씨로 심어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글쎄 한 1000개. 보통 산양삼은 1년 내내 채취할 수 있지만 잎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건 7월 말까지입니다. 산양삼 수확을 위해서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뱀이나 벌레를 막기 위한 고무장화는 필수. 땅을 팔 곡괭이도 필요합니다. 일당 50만 원씩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당은 3으로 대체하고 오늘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4명이서 같이 3kg 가려고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산양 삼밭은 산속 깊숙이 최대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만드는데요. 자연에서 자라는 산삼과 비슷한 생육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밭까지 찾아가는 길이 꽤 험난합니다. 산 올라가야지 삼 캐려면. 산에서 삼이 뭐 산에서 크는 산삼인데. 밭의 위치에 따라 모노레일은 무용지물, 날카로운 산길을 올라야 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해발 600m 밭까지 가려면 길 하나 없는 산속을 쉬지 않고 걸어도 좋기 1시간은 걸리는데요. 산 타는 데 익숙한 작업자들도 꽤나 힘에 부치는 거리입니다. 얘 잘 됐네. 이곳이 6년근 삼이 있는 산양 삼밭입니다. 밭 위치는 관리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 작업자들도 일을 할 때마다 함께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산양삼의 상태 역시 캐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뭐 북돋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썩들썩해서 줄기가 올라올 때 뿌리가 안 끊어지게 이렇게 북돋워야 뿌리가 손상되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잔뿌리가 떨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부터 산에서 얻는 삼은 보물이라고 불리며 귀한 약재로 쓰이는데요. 산양삼 역시 기력을 보충하는 약재로 쓰입니다. 산양삼은 보통 6년근 이상부터 수확을 하는데요. 최대 20년까지는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따 죽인다 이거는. 이 여지를 빠져야 돼. 잔뿌리가. 잔뿌리가 길면 길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산양삼 때문에 잔뿌리까지 상하지 않게 채취하는데요. 보통 전체를 먹기 때문에 줄이나 잎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보관합니다. 산양삼 자체가 그래요. 이 농약을 이렇게 안 주고 그 자연 그대로 키우니까 뿌리부터 잎까지 겨울에는 이제 뿌리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싹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초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수확이 끝이 나고 조용했던 산속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보아하니 체험객들은 아닌 것 같은데 도맹 타면 되거든. 도맹만 남가놓고. 뭐 하러 가시는 건가요? 이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걸어가요. 저 산봉이 일하려고 하면 이걸 타야. 이제 10리도 넘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합니다. 산 정상까지의 높이는 930m. 그중 모노레일로 해발 900m까지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산양삼 특성상 높은 지대에 밭을 조성해야 해서 모노레일까지 깔아둔 건데요. 가파른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만 50분이나 걸립니다. 나래를 걸어갔지 여기를. 걸어가서 전부 이런 거 처음에서 이거 다 우리가 베고 막 주 모으고. 아이고 잘 왔습니다. 대부분이 경력 5년 이상 된 작업자들. 산양삼밭 조성을 하려고 모인 겁니다. 산이 넓으니까 적지로 삼이 잘 자라는 적지로 가야 되니까 또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동해야 돼요. 울타리 잡고 내려와요. 들어보니까. 밭 예정지까지의 이동은 최대한 갓길로 가는 것이 원칙. 산 곳곳에 있는 산양삼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험한 길도 마다 않습니다. 또 답이 들어. 아이 따배기도 이래가. 이래가면 돼. 아이고 힘들어. 일 가는데 오는데 시간 다 빼먹고. 어디서 삼 심을 거예요? 이딸 크게 심을 건데 예. 나무를 잘게 잘라줄 테니까 조금 기다릴까요? 조금 쉬고 계세요. 밭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나무 제거. 씨앗을 뿌릴 공간 확보는 물론 중요한 재배 요건인 일조량을 맞추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함께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하기가 돼요. 전날 나무 베고 이렇게 치우고 모으고 막 이래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저 위는 막 파고 이래 해서 이제 이래 저렇게 산이 밭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뒤에 나 썩은 나뭇가지가 있어서 폭신하게 잘 넘어졌네. 저도 나빠진 거 아니에요? 맞아. 아, 안 믿었다, 쟤. 가파른 데다 낙엽이 많이 쌓여 미끄러기까지 한 바다. 산속에서의 작업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나무 치우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땅 정리에 나선 작업자. 오래된 낙엽을 걷어내고 씨를 뿌릴 공간을 마련합니다. 중심 잡고 서 있는 것도 힘든 산비탈의 작업. 어느새 머릿속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산양삼은 한 번 식재하는데 또 식재하면 이제 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새로운 땅을 많이 찾고, 그리고 이렇게 부엽타가 있으면서 경사도가 좀 있어야 돼요. 있고 유기질이 풍부한 곳에. 경사도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배수가 좋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 오래 가요. 경사가 있는 곳을 고른 것도 배수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씹어서 내려올까요? 밑에서 올라갈까요? 위에서 내려가야 돼. 그래야 안 밟아. 오케이. 찔러 쭉 서서 두성두성 씹지 말고 쭉 씹어서 내려와요. 산양삼 파종은 1년에 한 번 여름이나 가을에 하는데요. 보통 씨 뿌리는 작업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진행합니다. 구멍 하나에 씨앗 2개를 묻어주는데요. 산에 파종을 하다 보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깊이 심어야지. 이게 겨울이 추워도 걱정이 없는데 얇게 심어 놓으면 얘들이 얼어 죽어버려요. 올라오다가. 그래서 이렇게 깊이 심어줘야 올해 못 나면은 내년에 나고 속에서. 새로 만든 밭의 규모는 330제곱미터, 대략 100평 정도인데요. 이곳에 촘촘히 씨앗을 심는 작업만 좋기 반나절은 걸립니다. 새로 파종한 씨앗은 5년 정도 키운 후에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보통 파종 후 1년이 지나면 새싹이 올라오는데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입니다. 수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잡초 제거 작업은 필수인데요. 이렇게 뽑아주면 얘들이 잘 크니까. 잡초가 많으면 잘 못 크거든. 잡초 제거는 새싹이 올라온 해부터 3년간 1년에 6번 정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산 전체의 밭을 매려면 일주일은 이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거 뭐라 이거? 그것도 그래 풀인가 봐요. 풀. 이거 풀이지 그죠? 네, 풀. 뽑아야 돼. 그래. 비슷비슷 해가지고. 잡초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요 잎이 삼삼은 잎이 요 딱 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다르잖아요. 요거는 산삼이고 요거는 풀이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 이런 게. 달라. 요런 거는 풀이라. 가지가 3개에서 5개에 잎이 5장이면 산양삼이라고 하는데요. 구분이 쉽지 않네요. 산양삼과 잡초를 구분해내야 하는 중요한 작업. 때문에 5년 이상 숙련된 작업자 아니고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경사진 곳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 종일 허리를 숙이고 있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 오는데요. 귀한 산양삼을 얻기 위해서 작업자들은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하루 종일 하려하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게 힘들지. 그거 다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아 여기도 있고 그 아래도 있고 건네도 있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하, 산양삼밭에 노루가 들어왔네요. 밭을 지키던 개가 노루를 쫓아냅니다. 노루는 밭에 피해를 적게 주지만 다른 산짐승들이 밭을 파헤쳐 놓을 때도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덫이에요. 이걸 왜 설치해요? 두더지가 땅속을 지나가면서 산양삼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그 굴 따라 지도 따라다니면서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더지는 산양삼의 농장에서 최대 적입니다. 두더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덫을 설치해두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산짐승뿐만이 아닙니다. 등산객들이나 전문 채취꾼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요. 철장으로 경계를 쳐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는 이거 해야죠. 요 짐승들이 다녀가지고 반들반들거린다. 야. 산에 있는 산양 삼반만 1000개. 그 주변으로 모두 울타리를 쳐두다 보니 보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보수할 곳이 생기는데요. 특히 산행이 잦은 철에는 외부인들이 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신경 써야 합니다. 박살났네, 박살났어. 와, 완전 엉망이네.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나무 하나가 완전히 철장을 덮쳤네요. 대체 왜 이런 건가요? 봄에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네. 찢기고 핥히고. 이대로 뒀다가는 울타리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서둘러 나무를 정리합니다. 혼자서도 알아서 일을 해내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네요. 위험해요. 돌 굴러가요. 돌을 빼내고 난 뒤 철장은 형태를 잡아가며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산양삼 재배 9년 차인 영익 씨. 그저 산이 좋아 산에서 살면서 산양삼을 키운 건데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내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혼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땀이 마를 새가 없네요. 진짜 온몸 땀 범벅이에요. 네, 이런 일 하면 원래 그래요. 좋아서 하는 일인데 힘들어도 재밌죠.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뭐 이게 무너진 거 이렇게 원상복구 하는 거, 내 실력이 좋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또 산양삼을 잘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즐겁죠. 몸은 고되지만 산속의 보물 산양삼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며 버텨내고 있다네요. 산양삼밭 만들기와 보수까지 오늘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고생했고 들어가서 맛있는 거나 좀 드시고 가요. 네. 고생한 작업자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특별 밥상. 온갖 약재가 들어간 삼계탕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게 더 들어간다는데요. 뭐요? 아이고 6년간 산양삼입니다. 산양삼을 통째로 넣는 산양삼 삼계탕. 이거 제대로 보양식인데요. 온갖 좋은 재료를 다 넣었으니 이제 푹 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산양삼 넣고 토종살. 예, 잘 먹으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리 앉으세요. 아이고. 어우, 잘 익었다. 이야, 이거 진짜 진국이겠는데. 아이고. 맛있겠다. 일이 바빠 끼니도 넘겼던 작업자들. 힘들게 일한 뒤 먹는 한 끼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너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겹살도 한 상 오르는데요. 삼겹살을 네.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뿌리 오래 얹어서 어머나. 고기 한 점 딱 얹어가지고 또 똘똘 말아가지고 신칼라
보통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일주일은 해야 하는 작업. 더위에 작업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보양식을 준비한 건데요. 작업자분들 정말 일할 맛 나겠네요. 잠을 심기도 하고 땡볕에서 밭을 매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산양산삼 백숙에다가 또 삼겹살에다가 이 귀한 산삼까지 얹어서 쌈 싸먹고 하니까 내일은 일 정말 더 잘할 것 같아. 힘이 불끈불끈 솟아.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산으로 나선 작업자들. 그런데 오늘은 둘뿐입니다. 모노레일도 없고 밭도 없는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섭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아유, 연로 10만이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산속에 보면 야생으로 이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새가 물고 오거나 그런 산삼이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종자는 같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사람의 손이 전혀 안 탄 것이니까 뭐 산삼에 버금가는 거죠. 삼을 찾기 위해 나선 작업자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속. 40도가 넘는 경사에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요. 들어오니까. 넘어졌다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작업자.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봤다! 있어요! 뭔가 찾았나 봅니다. 신봤다! 좋아요. 오이야. 괜찮지? 연식 좀 됐는데요. 이거 봐요. 열매가 달린 모습까지 참 많네요. 산실이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캐볼만 하겠네. 옛날에는 1m 밖에서부터 이렇게 파들어 왔대. 짬뿌리 다칠까 봐가지고. 혹시 뿌리가 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캐내는 작업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것도 현수는 깨졌다. 신봤다! 야, 근데 턱수가 좋다. 턱수가. 생긴이 잘생겼구만. 산삼 특징이 내두목이 엄청 가늘거든. 지금 실처럼 생겼잖아 여기가. 재배하는 거는 여기가 조금 굵어요. 이거 목이. 확실히 노두 부분의 굵기 차이가 나네요.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연식이면 한 뿌리 한 20만 원, 30만 원 이쪽 안쪽으로 끝나는데 이게 요거는 산삼이다 보니까 한 뿌리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삼은 이끼가 들어있는 곳에 다치지 않게 보관합니다.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보통 삼은 물이 지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형님, 빨리 와봐요. 이거 대물이에요, 대물. 이야, 생겼네. 이건 크겠다. 진짜 쓸만한데 보나. 채취 과정의 관건은 손상을 줄이는 것. 도구와 손을 적절히 사용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이야, 이건 기가 차다. 이거 죽이네. 우와, 신봤다! 신봤다! 잘생겼다. 우와, 향이 확 나는데, 형님. 진짜 좋다, 뿌리. 튀긴다. 이야, 이거 키운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 네. 확실히 차이가 난다, 맞아. 그 연수에 비해서 이건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값으로 매기기가 좀 곤란하지, 이런. 이건 조금 곤란해요. 산삼 치고도 이런 뿌리는 좀 드물 것 같아. 이렇게 가늘면실로 이렇게
힘있게 쭉 이렇게 뻗어간 뿌리를 나는 아직 못 봤거든. 이걸 이거 누구 놔둬.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사물 필수. 그야말로 오늘은 횡재한 것 맞네요. 신봤다. 아이고 이건 씨알이 작다. 아이고야. 이건 좀 됐다 연수가 이거는. 오늘 목색 달성했습니다. 그 있는 걸 전에 봐놨었어. 아니요 못 봤죠. 못 봤었어. 예.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채취하는 것이 산 사람들만의 원칙입니다. 조심해요 미끄러우니까. 이만 조심해. 아이고 형님 제가 뭐 너무 좋다. 오늘 작업은 이걸로 끝이 났는데요. 작업자들이 더위도 식힐 겸 냇가로 나섰습니다. 꺼내봐. 아까 캔 거 중에 상태 안 좋은 거 앞으로 씻어 먹자고. 자연에서 자란 삶은 그대로 흐르는 물에 흙만 털어내면 되는데요. 정성스레 씻은 삶을 뿌리부터 꼭꼭 씹어서 먹는 작업자들. 나 오래 살기 싫은데 그야말로 산에서 사는 사람들만 누리는 호산행. 우리 건강이 최고예요. 일단 감도 챙기고. 감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사는 거는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바로 누르고 해야지. 향이 좋습니다. 난 어우 확실히 좀 나은데. 이제 몸보신도 했을게. 이제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힘이 솟는다 진짜. 사냥삼은 보통 주문에 맞춰 채취를 하고 바로 포장을 하는데요. 계절이 바뀔 요즘에는 주문도 많다고 합니다.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배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끼라네요. 캐자마자 빨리 포장을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신선도가 떨어져요. 캔지 좀 되면은. 지금 산에서 금방 바로 캐가지고 내려온 거라서 신선하잖아요. 이끼는 사냥삼에 상처가 나는 걸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끼 말고는 포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습을 유지할 수 있는 연포예요. 사냥삼의 신선도 유지에 중요한 습도.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머금은 연포를 덮어줍니다. 연포. 6년 꽉 채운 건데 6년짜리 같은 경우는 뿌리당 2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최상품이에요. 뿌리당 5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박스면 얼마인 거예요? 25만 원 정도. 5뿌리에서? 네. 수많은 작업자들의 땀방울이 깃들어 있는 사냥삼. 산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본이 같아요. 자연산삼하고 사양산삼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삼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사양산삼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면 사양산삼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가 제일 우수하다고 봐야죠.